안녕하세요. 단신입니다. 오늘은 차량 네트워크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고, 약간 개론 설명입니다. 어, 물론 이제 이쪽에서 종사해서 일을 하시거나, 뭐 이쪽 관련해서 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,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, 그냥 일을 시작할 때 저도 그렇지만 별 설명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사실 기본 배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마련했고, 그리고 뭐 비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뭐 이런 디자인이 있어서 좀 색다르게 해봤어요. 사실 요거를 한 4번인가 찍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찍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, 그 다음에 좀 원래 그냥 대충대충 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올렸었는데, 원큐로 이제까지는 그래도 차량통신 관련해서 좀 옛날에 강연도 하고 했는데, 이번에 좀 대충 하기 그래가지고 매번 좀 다시 만들게 되더라고요. 네, 이제 잡선 여기까지 하고, 일단 네트워크의 발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, 결국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건 어떤 원하는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. 사람과 사람 간에서 얻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내가 뭐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정보가 있는 저장 장치에 접근해서 얻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얻잖아요. 이 원시 시대에는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한 기초 전달은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로 했겠죠? 그죠? 대화로. 뭐 이때 뭐 글이 있어요. 아니면 뭐 핸드폰이 있어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 다음에는 뭘로 우리가 의사 전달 같은 걸 많이 했죠? 편지를 많이 썼죠. 편지를 많이 쓰고 뭐 우체국이 있어서 전달을 해주기도 했었고, 뭐 더 옛날에는 뭐 막 그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. 말이 기수가 뭐 막 달려가지고 막 말로도 전파하기도 하고, 뭐 인장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장군한테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서신 같은 거 전달하라고 했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획기적으로 발달한 게 전보죠. 그래서 이제 초기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네트워크의 발달은 좀 거리,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, 이런 게 좀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사 전달을 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꼭 만나야 되는데, 편지를 씀으로써 먼 사람한테 내 의사와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었죠. 근데 그 다음에는, 근데 편지도 한계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한 달 가야 되는 거리라면 편지를 썼어도 한 달 뒤에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, 정보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된 거죠. 정보는 되게 짧은 시간, 하루도 안 되는 시간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달 막 이렇게 걸리는 거리도 전보로 하면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몇 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정보를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. 의사 전달이 가능했고 통신이 됐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발달해서 뭐 유선 전화, 뭐 핸드폰, 그러니까 무선 통신 핸드폰,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나 기능들이 포함이 됐죠.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많이 접하는,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뭐 TV에서 유선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쓰는, 그러니까 컴퓨터로 쓰는 인터넷이라든지, 이런 발달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거리에 대한 수요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차량은 조금 달라요. 이게 그리고 이 모든 사진들은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. 네이버 이미지를 참조하고 있고요. 어, 뭐가 다르냐면, 일단은 차 발달에 따른 좀 변화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. 보시면 거의 이제 이게 뭐예요? 마차 좀 비슷하잖아요. 마차가 비슷하고, 그리고
기계식으로 조작하죠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핸들일 것 같은데, 이 핸들이 거의 자전거랑 다를 바가 없고, 이 핸들을 이제 좌우로 꺾으면 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자전거처럼 갈 수 있었겠죠. 그리고 요 레버, 이게 이제 시동 거는 건지 좀 정확하지 않은데, 여기 이제 올리거나 내리면은 아마 시동이 걸렸을 거고, 엔진 있고, 그리고 별거 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좀 전기 자전거 같은 정도의 기능밖에 없었죠.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단지 이제 뭐 말이 안 끌고 사람이 안 끌고 그냥 그 차이가 있는 거죠. 진짜 동력으로 가는. 근데 우리가 그 영화 같은데 옛날 막 뭐 일본 일제 시대 뭐 아니면은 뭐 미국인데 그 좀 뭐지 막 마피아 갱 나오고 막 그런 시절 그때 이제 나오는 차 이런 차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에. 근데 이 차를 자세히 보면 이 앞에 이거 보이세요? 이게 뭐냐면 옛날 차들은 그 시동을 킬 때 이런 걸 돌렸어야 됐어요. 그래야지.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도 기계식이긴 한데 잘 봐요. 그러니까 좀 많이 기계식이에요. 아직도 이 시대까지만 해도 전자식인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계식이긴 한데 얘는 뭐 어떻게 보면 기계식이잖아요. 이런 것도. 근데 기계식인데 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. 바퀴도 보면은 지금 이제 4개로 바뀌었고 가렸지만 하나 있겠죠. 그다음에 라이트 있고요. 그 라이트가 있다는 거는 이제 밤에도 빛을 밝히고 달릴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리고 엔진도 좀, 좀 뭐 불편하긴 하지만 엔진은 사실 한 번 돌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구동할 필요 없으니까 엔진도 구동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보여요. 그리고 요것도 생겼으니까 이제 뭐예요? 비가 와도 달릴 수가 있겠죠? 그리고 앞에 유리도 있으니까 좀 고속으로 달려도 뭐가 와서 좀 부딪혀도 내가 보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도 생겼죠. 그쵸? 사실 어느 정도의 고속 주행을 하려면 운전석이 좀 안전해야 되잖아요. 그 바람 때문에 이거 다 뚫려 있으면 어떻게 다녀요? 그쵸? 그리고 또 옆에 갑자기 고속으로 달리는데 뭐 훅 오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방어가 돼야 되잖아요. 그쵸? 이게 뭐가 증가한 거예요? 부속이 증가하고 조작 장치들이 증가했겠죠?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조작 장치들이 있잖아요. 여기도 보이고 이런 조작 장치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조작 장치는 왜 증가했을까요? 그러니까 아까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뭔가 조건들이 됐고 밤에도 달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된 거잖아요. 이런 라이트가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차량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많아진 거죠. 결과적으로 이 차 가지고 얼마나 뭐 달릴 수 있겠어요? 한 시속 20km? 30km? 한 7, 80은 달릴 수 있겠죠. 근데 이때 정확하게 몇 킬로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구조는 다 갖췄잖아요. 그리고 비가 와도 달릴 수가 있고 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달릴 수가 있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얘는 또 밤에도 달리기 어려웠을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많아졌고 차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진 거죠. 그리고 나서 요새 어때요? 테슬라.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싶어하는 차인데 아예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돌잖아요. 자율주행. 물론 이제 뭐 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그 흰색 트럭도 갖다 받고 아직 뭐 위험하다 뭐 아니다 이런 좀 악유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. 그죠?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고 요 지금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러가 다 접히잖아요. 그것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죠? 그리고 뭐 이 차는 아닌데 막 어떤 차는 이게 막 그냥 버튼 누르면 올라가서 오픈이 되고 그런 차도 있고 진짜 편의랑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났죠. 그리고 지금 모두 다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. 그죠?
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차들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을 좀 갖고 왔거든요. 사진들을. 진짜 이때 그 거의 이제 뭐예요? 아까 보여준 이 차와 별 다를 게 없잖아요. 이런 차로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막 발달을 했죠. 그러니까 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거.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차창 있잖아요. 왼쪽 이걸 내릴 때 이 기계식 이렇게 돌렸어야 됐거든요.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버튼 하나 뚝 하면 올라가고 버튼 하나 뚝 하면 내려가죠.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차량 인터페이스도 그러니까 핸들 운전 좌석이잖아요. 버튼 몇 개로 조작이 다 되잖아요. 라디오도 조작할 수 있고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조작할 수 있고 핸들도 좀 더 편해졌고 기어도 옛날 뭐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은 사실 자동으로 D만 놓으면 되잖아요. 근데 옛날에 기어라는 걸 막 넣고 했어야 됐거든요. 근데 그것도 되게 편해졌고요. 그죠? 그리고 이쪽에 패널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 패널에서도 내가 굳이 체크 안 해도 뭐 에러 정보라든지 속도 정보라든지 라이트, 깜빡이, 오일 정보 이런 것도 자동으로 얻어서 볼 수가 있게 바뀌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차량의 발전은 제공 서비스와 관련이 되게 깊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뭔가 제공하려는 서비스, 그러니까 내가 차에서 뭔가 제공받으려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그걸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 차량이 발전한 거고 그 차량이 발전을 하려면 필수했던 게 차량 네트워크였던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뭔 유리창 버튼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ABS라든지 브레이크, 트랜스미션, 에어컨, 라디오, 블루투스, 센서 이거 엄청 많은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시대가 바뀌어 갈수록 증대됐고요. 그러면 차량 내부의 조작 장치들도 그만큼 발달이 됐겠죠. 그러면 차량 장치 조작들을 모두 다 기계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. 모두 다 기계식이면 무겁고 선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 뭐 기계 부품 장치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넣어요? 크고 무거운데. 그러니까 이런 내부 조작 장치를 컨트롤 하려면 서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차량 네트워크가 발달한 거예요.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계속 확장됐잖아요.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보여준 그 옛날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라이트 있고 차 앞에 유리 있고 문 있고 위에 천장이 있으니까 차가 달리 고속 주행할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조건은 다 만족했잖아요. 그것도 차예요. 그리고 지금도 쓸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심심하잖아요. 뭐 막 4시간, 10시간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넣어주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온풍기나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고 또 뒷좌석에서 막 귀빈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앉아 있거나 하면 그분들은 사실 운전 안 하니까 심심하잖아요. 그리고 그런 그냥 뭐 그냥 궁금한 정보 같은 것도 얻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스크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?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. 차량 내부에서 처리하는 더 많은 정보들이 늘어난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만큼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국 뭐다? 차량 네트워크가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대역폭이 더 커져야 되고 조금 더 많은 통신이 요구되고 그걸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프로토콜이라든지 네트워크 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발달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
여기까지고 좀 시간이 또 많이 초과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몇 번 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좀 해봤는데 한 15분 다 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요 정도의 내용은 배경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차량 네트워크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고,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를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뭐 린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플렉스레이, 그리고 뭐 있냐, 이더넷, 모스트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그냥 그 정도 소개하는 거,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발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.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